예, 이번 주 시사 이슈들 미리 짚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3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네요. 네. 이번 주도 스케줄들 빡빡합니까? 일단 정부가 오늘 오전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상견례 등 가족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일단 적용이 되고요. 상견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 총수가 8명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성인이 4명을 넘어서도 안 되는데 일단은 가족 행사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점. 요걸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목욕탕에서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 이용이 다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목욕장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욕탕은 계속 했는데 다만 그 안에 한증막, 사우나실 이런 것만 닫아놓은 상태였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연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네. 비수도권은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 비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유흥시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백신 접종 계획 2분기 거 발표됐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2분기에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뭐 보건의료인, 그다음에 음.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90만 명 정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 항공승무원 2만여 명이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승무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라든가 특수학교 교사도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2분기라고 하면 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 전까지. 예. 야권 단일화 관련된 일정들 좀 보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비전 발표회가 어제 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늘 이제 열리게 됐고요. 네. 일단 각각 10분 내로 비전을 발표한 뒤에 약 30분 동안 기자단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아닌 거예요. 토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TV 토론하고 여론조사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양쪽이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향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스케줄이 많네요. 오늘 또 봐야 될 거 있죠. 그래미 어워즈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새벽에 BTS가 일단 수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공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상식 열리기 전에 사전 시상식이란 걸 합니다. 사전에 부문들 몇 가지는 발표를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요 부문들은 발표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일단 발표가 됐는데 BTS는 탈락은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좀 관심을 모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9시 30분쯤에 네.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가 되거든요. 후보가. 근데 미나리가 어떤 부문의 후보로 오를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래미도 그렇고 참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백인하고요. 예. 자국내 출신 그 가수들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좀 배분을 많이 한다 이런 비판을 계속 제기가 돼 왔었거든요. 로컬이에요, 로컬. 제가 봉준호 봤을 감독이 때도 얘기한 진짜 로컬. 로컬인데 미국 중심주의가 강하게 좀 너무 강하게 좀 예.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시상이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지난해에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벽을. 그래서 예. 올해도 하여튼 아카데미는 좀 기대를 해보는. 저는 미나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죠 한번. 또 있습니까? 월요일 일정?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하거든요. 관건은 올해부터 처음 공식 적용되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인데요. 지난해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별로 5년에서 10년 내에 현실화율을 90%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근데 지난해 아파트 현실화율이 69%거든요. 네. 또 올해는 한 2, 3%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른다는 얘기는 보유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적지 않은 또 논란이 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에는 이 미 국무장관하고요,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한미 외교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근데 이것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게 목요일에 그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 동안에 또 한 가지 좀 외신이 좀 전해졌던 게 미국이 북한을 그동안 물밑 접촉을 했는데 평양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공개했잖아요. 않았습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잖아요. 이걸 왜 지금 시점에서 공개를 했을까?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용이다 이런 해석도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권 후보 확정되죠.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이제 두 차례 토론하고
그 서울 시민하고 양당의 권리 의결 당원 5대5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방식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토론회가 한 번 있었고요. 음흠. 오늘 2차 토론회가 열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요일에 확정,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대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세종시 맞아요. 세종시가 18일 목요일 날 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조사 대상은 모든 세종시 공무원이고요. 특히 스마트 산업단지 직접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갑니까? 담당 업무 담당자는 예, 예. 직계 존비속까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결과를 목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LH 직원하고 국토부 직원 얼마 전 본인들 조사했을 때는 예상 밖으로 저조했잖아요. 별로 없었잖아요. 네, 무려 이거는- 20명이 나왔죠. 무려.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목요일 발표입니다. 금요일로 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야권이 금요일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세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 때문에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양쪽은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일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후보가 너무 지지율이 지금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3자 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통을 겪는 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이 생겨버린 게 원인이죠. 세 사람이 나와도 예.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만약에 여론조사가 판단이 서게 된다면 예.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단 단일화를 두 사람 다 하면 훨씬 좋은데 훨씬 쉽죠. 나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두 사람 다에게 자리 잡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 다 신경전이 붙을 수밖에 없네. 그리고 재보선 끝나고 나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것도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댓글쇼에서 좀 더 해보죠. 네. 또 볼 거 있습니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금요일 날 정기회의를 열거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음흠. 삼성 쪽에서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다. 그리고 보수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시민단체 쪽에서는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주간 시사기상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